여러분, 오늘 저녁 뭐 드셨습니까? 퇴근길 지하철에서 혹은 소파에 누워서 습관적으로 배달 앱 켜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와, 요즘 배달비 무료라더니 진짜 영원이네? 개이득이다. 라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배달비는 분명 영원이 되었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더 빨리 줄어드는 걸까요? 왜 동네 단골 치킨집 사장님은 가게를 내놨다는 문구를 붙여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시킨 그 2만 원, 3만 원짜리 치킨. 과연 그 안에 들어있는 닭고기와 튀김옷의 진짜 가치는 얼마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매일 누르는 그 주문하기 버튼 뒤에 숨겨진 아주 끔찍하고 정교한 경제학적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배달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공짜 점심이 없는 수준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살을 깎아 먹히고 있고 누군가는 그 피냄새를 맡으며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료 배달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받아 먹고 있지만 그 사탕 안에는 아주 날카로운 면도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포장지를 벗겨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배달앱을 켜지 못하게 될 겁니다. 배달비 영원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상황을 좀 봅시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배달비 3,000원, 4,000원, 심지어 비 올 때는 6,000원, 8,000원까지 치솟았었죠. 그때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아니, 치킨이 2만 원인데 배달비가 5,000원인 게 말이 돼? 내가 가서 포장해 오고 말지. 라며 씩씩거렸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플랫폼들이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배달비 무료. 소비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구독료 몇천 원만 내면 혹은 그냥 쿠폰만 받으면 배달비가 영원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승리한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기업들이 경쟁하니까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경제학에는 아주 잔인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 전가의 법칙입니다. 기업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냈던 그 3,000원, 4,000원의 배달비, 그 돈은 지금 누가 내고 있을까요? 배달 기사님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플랫폼 기업 사장님이 자기 지갑을 털어서 대신 내주는 걸까요? 정답은 충격적입니다. 그 비용은 사라진 게 아니라 은밀하게 숨어들었습니다. 어디로요? 바로 여러분이 먹는 음식 가격 그 자체로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메뉴판의 가격, 2만 원짜리 떡볶이, 3만 원에 육박하는 족발.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뜯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전에는 음식값 더하기 배달비가 따로따로 보였다면 지금은 음식값 더하기 배달비 포함, 더하기 수수료 포함, 더하기 광고비 포함으로 뭉뚱그려져서 청구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배달비 항목만 0으로 바꿨을 뿐 총 지불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기이한 현상. 이것이 바로 조삼모사의 2024년 버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적나라한 숫자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시켰을 때 사장님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0원? 5,000원?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파는 게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말을 믿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자영업 현장은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기적의 수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린이니까 어려운 용어 다 빼고 아주 쉽게, 하지만 아주 뼈 아프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왜 탕후루 가게가 우후죽순 생겼다가 순식간에 임대문의 종이가 붙는지, 왜 내가 좋아하는 동네 맛집 퀄리티가 예전 같지 않고 튀김옷만 두꺼워지는지, 그 모든 비밀이 바로 이 플랫폼 경제의 구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갑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건 배달 플랫폼의 비밀 장부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감정적인 얘기는 접어두고 냉정한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봅시다. 경린이 여러분도 이 계산법을 알아야 내가 내는 돈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배달앱에서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주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와, 무료 배달 쿠폰 썼다. 3,000원 아꼈네.
라고 좋아하며 결제를 딱 누릅니다. 그 순간 치킨집 사장님의 포스기에는 띵동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라는 알림이 울리겠죠. 하지만 사장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2만 원 중에서 사장님 주머니에 진짜로 남는 돈, 순수익이 얼마인지 알면 여러분도 기절할지 모릅니다. 하나씩 떼어봅시다. 가장 먼저 재료비가 나갑니다. 닭, 튀김가루, 치킨무, 콜라, 포장박스까지. 요즘 물가 오른 거 아시죠? 보통 음식값의 35%에서 40% 정도 잡습니다. 2만 원이면 8천 원 정도는 그냥 원가로 날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당연합니다. 장사니까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플랫폼 수수료라는 거대한 빨대가 꽂힙니다. 여러분이 무료 배달 혜택을 받으려면 가게 사장님은 플랫폼이 정해놓은 특장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보통 알뜰 배달이니 한집 배달이니 하는 것들이죠. 이 요금제의 구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선 중개 수수료, 플랫폼이 주문을 연결해줬으니 돈을 내라는 거죠. 이게 주문 금액의 6.8%에서 많게는 10% 가까이 듭니다. 2만 원이면 약 1,400원 정도 빠집니다. 여기에 결제 수수료 3% 별도입니다. 카드사랑 피지사가 가져가죠. 또 600원 빠집니다. 그리고 부가세 10%. 벌써 머리 아프시죠?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배달비입니다. 나 무료 배달이라 0원 냈는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안 낸 그 돈 누가 낼까요? 플랫폼이 사장님, 손님이 배달비 안 내니까 사장님이 부담하셔야죠 라고 합니다. 이걸 업주 부담 배달비라고 하는데 보통 2,900원에서 3,300원 정도를 사장님이 냅니다. 정리해볼까요? 2만 원 매출에서 재료비 8,000원 빼고 수수료랑 배달비로 약 5,000에서 6,000원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그럼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돈은 약 6,000원 정도입니다. 한 마리 팔아서 6,000원 남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아직 안 뺀 게 있습니다. 가게 월세 내야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내야죠. 닭 튀기는 알바생 인건비 줘야죠. 세금도 내야 합니다. 이걸 다 빼고 나면 사장님이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아서 가져가는 진짜 순이익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라는 충격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어떤 사장님들은 차라리 안 파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게 엄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경제학적으로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의 소장농입니다. 땅은 지주, 플랫폼이 가지고 있고 농민, 자영업자는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수확물의 절반 이상을 지주에게 바치는 구조. 지금 자영업자들은 디지털 소장농이 되어버린 겁니다. 열심히 닭을 튀기면 튀길수록 플랫폼이라는 지주의 배만 불려주고 정작 본인은 빚만 늘어가는 아이러니. 이게 바로 여러분이 누리는 배달비 0원의 실체입니다. 누군가의 고열을 짜내서 만든 가짜 무료라는 거죠. 사장님들이 바보라서 당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앱을 안 쓰면 주문이 아예 안 들어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겁니다. 배달앱 점유율이 90%가 넘는 대한민국에서 플랫폼 앱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사장님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만 드시나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청구서는 결국 돌고 돌아 누구에게 올까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소비자에게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구조가 어떻게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지 그 소름 돋는 가격의 역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디지털 소장농이 되어버린 현실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사장님 힘든 건 알겠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장사하는 사람들 사정이지 나는 그냥 싸고 편하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가 이기적인 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사장님들이 흘리는 피눈물이 어떻게 증발해서 비가 되어 여러분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지 그 끔찍한 순간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 이중 가격의 함정입니다. 혹시 최근에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 직접 가서 메뉴판을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집에 와서 배달앱을 켜서 똑같은 메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매장에서는 세트가 8,900원인데 왜 앱에서는 1,200원이지?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배달앱 전용 가격입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배달로 팔면 수수료 떼이고 배달비 떼이니 남는 게 없으니까 아예 음식 가격 자체를 1,000원, 2,000원 올려서 앱에 등록하는 겁니다. 플랫폼은 무료 배달이라고 광고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이미 음식값에 포함된 숨겨진 배달비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마치 조삼모사 원숭이가 된 기분 아닙니까?
아침에 3개 주나 저녁에 4개 주나 똑같은데 우리는 배달비 0원이다 라고 좋아하며 비싸진 햄버거를 사 먹고 있는 꼴입니다. 결국 공짜라는 단어는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미끼였을 뿐 세상에 공짜 배달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낸 그 1,300원의 차액, 그게 바로 이름만 바꾼 배달입니다. 두 번째 진실, 슈링크플레이션과 퀄리티의 추락입니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눈치채고 욕을 하니까 사장님들은 더 은밀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조금만 올리고 대신 양과 질을 줄이는 겁니다. 자주 시켜 먹던 떡볶이집,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예정에는 치즈가 뚜껑에 닿을 만큼 가득했는데 요즘은 국물만 찰랑거리고 떡 개수가 묘하게 줄어든 것 같지 않나요? 탕수육 세트를 시켰는데 고기는 얇아지고 튀김옷은 두꺼워져서 입천장이 까진 적 없으신가요? 이게 사장님이 변심해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배달 용기값 오르고 수수료 오르고 재료비 오르는데 가격을 못 올리게 하니까 결국 원가 절감이라는 칼을 빼든 겁니다. 국내산 쓰던 재료를 수입산 냉동으로 바꾸고 직접 끓이던 소스를 공장제 저가형으로 바꿉니다. 리뷰 서비스로 주던 감자튀김이나 콜라는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이 하향 평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배달 음식이 다 그렇지 하면서 퀄리티 낮은 음식을 비싼 돈 주고 먹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2만 원을 내고 15,000원, 아니 10,000원어치의 가치밖에 없는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배달비 3,000원을 아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음식의 퀄리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 5,000원어치를 손해보고 있는 셈이죠. 이게 과연 똑똑한 소비일까요? 세 번째 진실, 유령 가게와 공장형 음식의 습격입니다. 배달 앱을 켜면 맛집이 수천 개가 뜨죠. 그런데 그 가게들 실제로 가보신 적 있나요? 지도를 찍고 찾아가 보면 깜짝 놀랄 풍경이 펼쳐집니다. 간판도 없는 허름한 지하 창고 하나에 배달 앱에 등록된 상호 한 10개가 넘게 붙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걸 샵인샵 혹은 공유 주방이라고 부르죠.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문제는 전문성의 실종입니다. 한 명의 조리사가 A상으로는 떡볶이를 만들고 B상으로는 파스타를 만들고 C상으로는 족발을 썹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조립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나온 레토르트 파우치를 뜯어서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배달 용기에 담기만 하면 끝이니까요. 우리는 장인의 손맛을 기대하며 주문하지만 사실 우리가 받는 건 데워진 공장 제품일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맛으로 승부하기보다는 누가 더 빨리, 더 싸게, 더 자극적인 사진으로 낚느냐의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은 재료 써서 정성스럽게 만드는 동네 찐 맛집들은 이 수수료 전쟁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원가를 극한으로 낮춘 공장형 배달 전문점들이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의 즐겨찾기 목록에서 진짜 맛집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할인 쿠폰의 마약입니다. 플랫폼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쿠폰 많이 뿌리잖아. 네, 맞습니다. 3,000원, 5,000원 쿠폰 주면 기분 좋죠. 그런데 잠깐만요. 이 쿠폰 비용 누가 낼까요? 플랫폼이 자기 돈으로 100% 낼까요? 천만에요. 상당 부분은 또다시 가게 사장님에게 분담시킵니다. 사장님은 쿠폰 비용을 메꾸기 위해 또다시 음식값을 올리거나 양을 줄입니다. 결국 이 구조는 조삼모사를 넘어선 제살 깎아먹기입니다. 우리는 쿠폰을 받아서 할인받았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원래 가격보다 부풀려진 가격에서 쿠폰만큼 깎아서 정상가 혹은 그 이상을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백화점 세일 기간 직전에 정가를 슬쩍 올리는 상술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UI와 마감 임박이라는 알림에 홀려 우리는 멍하니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의 멸종입니다. 이런 무한 경쟁, 수수료 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게는 어디일까요? 자본력이 빵빵한 대형 프랜차이즈뿐입니다. 개인 카페, 개성 있는 식당, 할머니가 해주는 백반집, 이런 곳들은 10%가 넘는 수수료를 감당할 체력이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배달 앱에는 거대 프랜차이즈와 공장형 음식점만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고민하며 스크롤을 내려도 결국 다 똑같은 맛, 똑같은 구성, 똑같은 프랜차이즈 로고만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식탁이, 우리의 입맛이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수익 구조에 의해 획일화되고 사육당하는 셈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배달비 0원은 음식값 인상으로 돌아왔다. 이중 가격. 가격을 못 올리면 양과 질이 떨어진다. 슈링크플레이션. 전문 요리사가 사라지고 데우기 전문가가 늘어난다. 퀄리티 저하. 쿠폰은 눈속임이고 결국 내 돈으로 내 돈 깎는 셈이다. 동네 맛집은 죽고 프랜차이즈만 살아남는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나는 소비자니까 이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무심코 누른 그 주문 버튼 하나가 자영업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넘어 결국 여러분 자신의 식탁을 망가뜨리고 지갑을 털어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리함이라는 인질에 잡혀서 플랫폼이 부르는 대로 몸값을 지불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배달비 무료라는 달콤한 슬로건 뒤에 숨겨진 이 거대하고 끔찍한 먹이사슬. 이대로 가면 우리는 정말 치킨 한 마리에 4만 원, 5만 원을 내면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이대로 호갱이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미친 폭주 기관차를 멈출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현명한 경린이라면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망만 하고 있기엔 여러분의 통장은 소중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달비 영원의 실체, 자영업자의 눈물, 그리고 퀄리티가 박살난 내 저녁 식탁까지.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 속이 좀 답답하시죠?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다시 원시시대처럼 직접 농사지어 먹으라는 거야? 라고 화내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덕적인 소비를 강요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소상공인을 살려야 하니까 불편해도 참으세요 같은 뻔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현대인이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통장과 내 만족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거대한 플랫폼 제국의 착취 구조 속에서 내 지갑을 지키고 플랫폼에게 통쾌한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실전 가이드, 이름하여 호갱 탈출 4계명입니다. 이 방법들은 자영업자 사장님을 돕는 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이 더 싸고 더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계명, 전화기는 폼이 아니다. 옛날 방식을 부활시켜라. 여러분, 혹시 단골 중국집이나 치킨집 전화번호 저장되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배달앱 최근 주문 내역에만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그 가게 이름을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해서 가게 전화번호를 누르세요. 아, 귀찮게 주소 언제다 불러줘? 네, 처음 한 번은 귀찮습니다. 하지만 이 귀찮음의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사장님께 직접 전화해서 주문하면 사장님은 플랫폼 수수료 6.8%에서 10%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눈치 빠른 사장님들은 이 이득을 손님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배달앱 안 쓰고 직접 전화 드리는 건데 혹시 서비스 좀 챙겨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앱으로 시키려다 전화 드렸는데 배달비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진상 같나요? 천만에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수수료 떼이는 것보다 콜라 사이즈 업그레이드 해주거나 군만두 서비스 주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심지어 어떤 가게들은 아예 전화 주문 시 1,000원 할인이나 쿠폰 도장 찍어줌 같은 배달앱에서는 멸종된 혜택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중간 유통마진을 없애고 직거래를 하는 것. 이건 경제학적으로 가장 스마트한 거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사장님의 수수료 비담을 없애고 여러분의 식탁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계명, 배달비 아끼려다 건강 잃지 말고 포장으로 일석이조를 노려라. 요즘 포장 할인해주는 가게들 정말 많습니다.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 대행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 차라리 손님이 직접 와서 가져가면 2,000원, 많게는 4,000원까지 깎아주는 거죠. 퇴근길에 혹은 주말에 집에만 있지 말고 슬슬 걸어 나갔다 오세요. 귀찮아 죽겠는데 무슨 이라고요? 계산해봅시다. 왕복 20분 걷고 3,000원 할인받으면 시급으로 따졌을 때 9,000원입니다. 최저시급에 육박하는 돈을 걷기 운동만으로 버는 셈입니다. 게다가 배달 오토바이에 실려 30분 동안 식어 빠진 치킨과 갓 튀겨서 내가 들고 오는 따끈따끈한 치킨, 맛의 차원이 다릅니다. 돈 벌고 운동하고 더 맛있는 음식 먹고, 이게 바로 진정한 갓생 아닙니까? 플랫폼이 가져갈 돈을 내 다리 근육과 내 지갑으로 옮겨오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세 번째 계명, 공장형 배달 음식 먹을 바엔 밀키트가 정답이다. 앞서 말씀드렸죠? 배달앱의 수많은 가게들이 사실은 데우기 전문점일 수 있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시키려는 그 부대찌개가 전문점이 아니라 공유 주방에서 팩 뜯어서 끓인 거라면 굳이 25,000원 주고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파는 10,000원짜리 밀키트와 맛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공장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배달비 포함 30,000원짜리 찜닭 밀키트로 사면 12,000원이면 떡을 칩니다. 요리하기 귀찮아서 시키는 건데 라면 끓일 줄 아시죠? 밀키트는 라면 난이도와 똑같습니다. 물 붓고 재료 넣고 끓이면 끝. 배달 기다리는 40분이나 물 끓이는 15분이나 시간도 비슷합니다. 편리함이라는 환상에 속아 3배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것, 이제는 멈출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요리를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를 귀찮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설거지 값으로 2만 원을 태우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네 번째 계명, 가끔은 공공배달 앱을 켜보는 센스.
땡겨요, 동백통, 배달특급 들어보셨나요? 지자체나 은행에서 만든 착한 배달 앱들입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메이저 앱보다 불편합니다. 가게도 적고 UI도 좀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역화폐 충전하면 보통 7에서 10% 인센티브 주죠. 거기에 공공앱 자체 할인 쿠폰까지 더하면 메이저 앱의 눈 속인 무료 배달보다 실질적인 결제 금액이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수수료가 거의 없어서 사장님들이 양을 더 많이 주거나 서비스를 챙겨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불편한데 왜 써?가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돈이 되니까 쓴다는 마인드로 접근해보세요. 가끔은 대기업의 독점을 견제하는 똑똑한 소비가 나에게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달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배달시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배달은 원래 특별한 날에 사치거나 정말 급할 때 쓰는 서비스였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보다 못한 퀄리티의 파스타를 18,000원 주고 시켜 먹으면서 물가 너무 비싸네 라고 한탄하는 건 모순입니다. 우리가 플랫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우리의 지갑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하고 조금만 더 똑똑하게 구멍을 찾아내면 플랫폼 기업들은 당황할 겁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속지 않네? 가격을 내려야 하나, 수수료를 줄여야 하나. 시장의 주도권은 플랫폼이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돈을 쓰는 여러분, 소비자가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 거대한 IT 기업도 그 복잡한 알고리즘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달앱을 습관처럼 켜셨다면 오늘 저녁엔 한번 참아보세요. 퇴근길에 동네 시장에 들러서 떡볶이를 포장해보거나 마트에서 세일하는 밀키트를 집어보세요. 아니면 오랜만에 단골집 사장님 목소리 들으며 전화 주문을 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자영업자도 살리고 여러분의 통장도 지키는 위대한 반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편안하게 누워서 수수료가 잔뜩 붙은 비싼 치킨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움직여서 더 싸고 더 푸짐하고 더 당당한 저녁을 즐기시겠습니까? 마지막 결론, 그리고 앞으로 배달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섬뜩한 미래 예측을 다음 편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미래를 한번 내다볼까요? 만약 우리가 이대로 배달비 0원이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아무런 생각 없이 플랫폼이 이끄는 대로만 간다면 5년 뒤 대한민국 골목 상권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감히 음식의 사막화를 예언합니다. 동네마다 있던 개성 넘치는 수제버거집, 할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던 백반집, 독특한 레시피로 승부하던 가스타집, 이 모든 낭만은 높은 수수료를 견디지 못하고 전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거대 자본이 투입된 메가 프랜차이즈와 맛보다는 원가 절감에만 목숨 건 유령 공장들로만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이 배달앱을 켰을 때 선택지는 단 3가지뿐일지도 모릅니다. 대기업 A 치킨, 대기업 B 햄버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C 도시락. 가격은 지금보다 50% 이상 비싸져 있을 것이고 맛은 전국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획일화된 맛일 겁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아, 그때 그 단골집 사장님이 참 잘했는데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기업은 소비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플랫폼 공룡이 아무리 거대해도 결제 버튼을 누르는 건 결국 우리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까다롭게 따지고 나는 수수료 거품이 낀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시장은 바뀝니다. 사장님들은 더 좋은 재료로 보답할 것이고 플랫폼은 독점을 멈추고 상생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배달비 3,000원이 안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일의 더 비싼 음식값, 더 맛없는 식사, 그리고 이웃 상권의 붕괴라는 더 큰 청구서가 되어 돌아옵니다. 진정한 재테크는 주식 대박을 꿈꾸는 게 아니라 내 지갑에서 새어나가는 눈먼 돈을 막고 정당한 가치에만 돈을 지불하는 현명한 소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습관처럼 앱을 켜기 전에 딱 3초만 고민해보세요. 이 편리함이 과연 3,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가?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그 작은 3초의 망설임이 대한민국 자영업 생태계를 살리고 여러분의 통장을 살리는 나비 효과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돈의 진실, 뻔뻔한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월급 250만 원으로 1억 모으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3가지 멍청한 짓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해 두셔야 돈 버는 정보 놓치지 않으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부자 되세요.